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을 오늘 거부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 이 자리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것이 뭐냐? 특검법을 거부한 것이 삼권 분립을 위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입법권 침해입니다. 국회에서 이것을 의결을 해서 보냈는데 그것을 거부했다? 그것이 헌법을 침해하는 것이고 헌법에 대해서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그것을 보낸 것이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 정부는 말을 해도 거꾸로 해. 자기들이 삼권 분립을 위배하고 있으면서 국회한테 삼권 분립을 위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이 그걸 훼손하고 있습니까?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특검법을 발의한 거잖아요.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것이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이죠. 삼권 분립에 위반하는 것이고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 거부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자기들 이야기를 거꾸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부권 행사가 벌써 10번째거든요. 말 그대로 지금 탄핵으로 가는 길에 스스로 양탄자를 깔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9번째 특검법을 거부할 때도 김건희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문제가 된다. 이랬는데 이번에 최상병 특검법까지 오늘 거부를 함으로써 그야말로 탄핵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 거기에 양탄자를 깔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노태우 대통령도 7번밖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집권 2년 정도 지난 대통령이 벌써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윤석열 대통령은 이 특검 법안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그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일방 처리됐다. 여야 합의로 되지 않았다. 특검법이 언제 여야 합의로 안 된 적이 있느냐. 그래서 국민의힘을 빼고 제 야당이 했기 때문에 일방 처리돼서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원 수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왜 국민들은 야당에게 표를 몰아줬을까요? 21대 때, 22대는 물론이고 그것은 정부가 바르게 가지 못할 때 국회가 견제하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바르게 갈 수 있는 법을 제정해달라고 야당에게 다수 의석을 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일방 처리됐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용산에서는 이거 내용이 별거 아니다. 특검이라는 게 권력형 비리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것이지 젊은 병사 하나 죽은 것을 놓고 무슨 특검을 하느냐 이런 인식이 지금 깔려 있는 겁니다. 자식도 없다 보니까 자식 귀한지를 모르는가 봐요. 이제 20살밖에 안 된 그 어린 아이가 군대 가서 대민 지원을 나갔다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 아이는 시험관 아이로 태어난 아이고 정말 독자 아들이에요. 물론 뭐 귀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망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이걸 한번 바르게 조사해 보자고 하는데 그것이 내용이 별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용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억장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예? 그거 제대로 이제까지 1년이 넘도록 수사를 또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세 번째 이유로 든 것이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언제 수사를 제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 특검법 들고 나오니까 이제사 수사하는 척 하고 있잖아요.
오늘 김기환 사령관이라든가 박정훈 대령 소환해서 또 수사하고 뭐 이전에는 국방부 장관 했던 그 호주 대사, 도주 대사, 그 친구 불러다가 조사한 척하고 유재은이 불러다 조사한 척하고 지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지만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없습니다. 공수처장이 그 오랫동안 비어있다가 갑자기 최상병 특검법 이야기 나오니까 공수처장을 임명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비리투성이에다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봐주기 수사를 할 것이고 증거인멸 수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7월이면 통신 기록이 삭제가 됩니다. 시한이 끝나요. 그러면 특검이 늦게 시작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지금 공수처가 이것을 확보했을까요? 과연? 어떻게든 용산을 봐주기 수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면 이것이 삭제될 때까지 기다리겠죠.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내용이 별것도 아니고 이미 수사 중이고 또 여야가 합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거부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국방부 법무 담당관 유재은하고 통화를 36번이나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했겠습니까? 그리고 VIP 경로설은 왜 나왔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대통령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결과를 보고 미흡하다고 하면 내가 뭐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 이따위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사기죠. 국민들을 어떻게든 속여보려고 하는 꼼수입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속여먹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누워서 수박씨 뱉기다.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검을 거부하는 것을 거의 밥 먹듯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국회에 재의결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재표결 이것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21대 국회에서는 17명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만 이것이 법률로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죠. 윤 대통령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어제는 부울경 지역 초선 당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문제가 되는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한남동 관저에서 저녁밥을 먹었다고 그러는데 폭탄주는 얼마나 많이 말아 마셨는지 뭐 이런 것들은 안 나오더라고요. 엄청 먹었을 거예요. 아마 꼭지가 돌도록. 아마 그래서 오늘 국무회의도 한덕수 네가 해라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랬을 것 같아. 24일에도 낙천자들과 점심을 먹었고 지난 13일에는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또 밥을 먹었고 지난 16일에는 수도권 그리고 TK 그쪽의 당선자들과 초선 당선자들과 또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좋아해요. 술을 낮에는 술 먹기가 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만난 이유가 뭡니까? 이탈표 최상병 특검 이탈표 막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28일 날 재의결을 하게 되는데 21대에서 마지막이 되겠죠. 17명이 이탈표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용 의원이라든가 안철수 의원은 분명히 뭐 한다고 했으니까 안철수가 간철수라서 또 간보다가 뒤로 빠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만 안철수를 믿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면 17명 이상 이탈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제22대로 다시 가야 돼. 왜냐하면 부결됐고 폐기돼 버리잖아요. 그럼 22대에서 다시 또 이것을 해야 됩니다. 과정이 복잡합니다. 또 그러면 그때는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7표 정도만 8표 정도만 이탈표가 나오면 됩니다. 아이고 진짜 그 젊은이가 이렇게 참 생떼 같은 우리 어린 아이가 죽었는데 그거 좀 밝혀보자고 하니까 그걸 또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예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이제 여야는 더더욱 강대강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제 방탄 거부권이다. 방탄 용산이다. 용산은 방탄 용산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탄핵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어제 유튜브에 출연해서 탄핵 요건에 해당되는 상황이 되면 결국 어느 시기에는 탄핵해야 된다고 본다 그랬습니다. 탄핵이라는 말이 나오죠. 조승래 민주당 의원, 국회의원 표결권을 대통령이 침해하는 월권적인 발상이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금 탄핵 마일리지가 착착 쌓이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이미 심리적, 심정적 탄핵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 볼만한 자료를 하나 냈네요. 대통령 법률안 제2요구권의 헌법적 한계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의 사적인 이해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용인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신이 개입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거부했다. 그러면 너는 탄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 헌법상 용인되기 어려울 것이다. 말은 이렇게 했는데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너 탄핵이야 임마.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가기관의 권한에도 당연히 헌법상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법률안 제2요구권이라 해도 예외가 아니다. 법률안 제2요구권 행사가 위헌적인 경우 탄핵 사유가 된다 하는 것을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탄핵에 들어갈 때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참조를 하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일단 중대한 헌법 위반일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등 7개 야당이 용산으로 가서 특검법 받으라 하고 막 악을 쓰고 이랬는데 그래봤자 윤석열은 웃기지 마. 특검 안 받아. 내가 거기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그걸 왜 받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좀 쓸만한 인간들이 있다면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만 지키고 있으면 됩니까? 어느 초선 의원이 그랬다면서요 어제. 대통령님의 호위무사가 되겠습니다. 막 이랬다면서요. 미친 것들. 야, 국회의원이 대통령 호위무사 하라고 있는 줄 알아? 이 쪼다야. 그 말은 놈은 쪼다야. 내 이름이 누군가는 잘 모르겠어요. 별로 기사도 찾아보고 싶지도 않아서 내가 찾아보진 않았어. 다만 내가 아침 라디오에서 들어보니까 어떤 작자가 그랬다는 거야. 대통령님의 호위무사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뽑아준 유권자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냐?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은 국회가 뭐야? 입법권을 가지고 있잖아. 입법, 사법, 행정. 3권이 엄연히 분리돼 있고 서로 견제하면서 사는 거야. 그런데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호위무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경호처로 들어가. 경호처로 사표 내고 말이야. 그 지역 유권자들 너희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저 따위 인간들을 뽑아놓고 야 우리 국회의원님 오셨다 이러면서 행사 있으면 앞줄에 앉혀놓고 제1번으로 내빈 소개하고 축사시키고 그럴 거잖아. 그런 것들이 국회의원이야? 정신들 좀 차리고 살자 진짜 얘들아. 야 국회의원 너 임마 진짜 그러면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고 사표 내고 경호처로 가라고. 거기 가서 경호를 해. 경호를. 호위무사가 되려면 경호를 하란 말이야. 왜 국회의원이 돼서 뭐 호위무사가 되겠습니다. 짠한 놈아. 에이구. 하여튼 특검법 지지 여론이 67%라는 여론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 10명 중에 7명 정도가 최상병 특검은 좀 해보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거부했어. 그러면 이제 또 국민들이 힘들어집니다. 윤석열이 퇴진하라 이러면서 또 촛불 집회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네? 윤석열 퇴진 이런 거 막 또 써가지고 막 들고 막 이 촛불 들고 해서 윤석열 물러가라 물러가라 막 노래 부르고 해야 되잖아. 얼마나 힘들어. 그냥 스스로 물러나면 참 좋긴 한데 스스로 물러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특검법이라도 제대로 받아가지고 수사라도 제대로 하도록 해야지. 난 정말 또 우리 국민들 광화문에 모이고 각 그 지역에 도청 소재지에 모여가지고 수십만이 모여가지고 또 윤석열 정권 뭐 타도 뭐 퇴진 이런 걸 해야 되냐? 네 스스로 좀 제발 물러나야 된다고. 그리고 대통령은 민심과 싸우는 게 아니야. 민심과 함께 가는 거지. 대통령 공부를 좀 하란 말이야.
대통령 리더십 연구소 김진 소장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가서 대통령 리더십에 대해서 좀 배워보란 말이야. 그래야 돼,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하는 자리인지도 모르고 날마다 폭탄주나 먹고 있으니까 나라가 요마냥 욕고라뇨. KC 인증 같은 경우도 대통령실은 몰랐다면서 정부 부처 대부분이 다 알고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했는데 대통령은 몰랐다? 이게 대통령이야? 그거 하나만으로도 탄핵 사유란 말이야. 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야. 이게 탄핵하려면 또 피곤해. 그러니까 그냥 물러나. 그러면 하야라고 하고 나중에 경호원도 붙여주고 다 이렇게 대우를 해준단 말이야. 그런데 탄핵이 되면 어떻게 돼? 박근혜처럼 된다니까. 아무도 대통령 대우를 안 해줘. 박근혜 싫어하고 그러잖아. 알냐? 네가 탄핵하는데 앞장섰지. 하여튼 조국 혁신당에서 이렇게 말했어. 진짜 거부권을 폭탄 마시듯 사용하고 있다. 신장식기가 그러던데. 폭탄주 마시듯 진짜 거부권을 폭탄주 마시듯 사용하고 있다라고 신장식 조국 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자가 이야기를 하던데, 내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그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탄핵으로 가는 길에 스스로 양탄자를 깔았다. 그리고 스스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우리는 또 당장 오늘 또 내일부터 윤석열 정권 퇴진, 탄핵, 윤석열 탄핵을 외쳐야 할 것 같습니다. 몹시 피곤합니다. 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으니까 이렇게 피곤한 것을. 아이고, 누가 뽑았냐? 난 잘 모르겠다. 잘 좀 뽑아, 이 사람들아.